오늘은 저당권 할 자리죠. 저당권. 저당권, 보통저당, 그 다음에 특수저당에는 공동저당과 근저당이 있어요. 그래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나와요. 굉장히 제일 출제 빈도가 높죠. 그거 가기 전에 여기 광고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 여기 보니까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작년에 있으신 분들은 구매 안 하셔도 돼요. 비슷하니까. 1차 26,000원인데, 이제, 앞으로, 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요약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오늘까지 기본서 하고, 요약집 들어가면 기본 개념 설명하고, 기출문제, 문제를 풀 거예요. 민법. 학교로도 풀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출문제 풀 거니까, 이제 올해 새로 오신 분들은 이걸 구매를 하시라고. 수업식 직접 풀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출문제를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70%가 기출문제예요. 시험 문제. 그대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변형까지 하는 걸 보면은 70%니까 다른 거 안 보고 진짜 기출문제만 한 10번 이상 봐서 합격하는 지장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시험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냐 안 풀었냐에 따라서 당락이 차고가 돼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6월 3일 날 볼 거거든요. 그래서 1차만 보실지 2차만 보실지 1차 동시에 보실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시험이 9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8시 4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가지고 아마 여기서 볼 거예요. 이 자리에서 9시부터 시험 들어가서 한 2시 정도 끝날 거예요. 2시 좀 못돼서 1시 한 40분 정도 끝나요.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몇 점이나 나오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봐야 내 실력이 향상이 돼. 시험 안 보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자, 그러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64쪽에 저당권 나와 있잖아요. 그 저당권은 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채권자 입장에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 갑이 자, 신용으로 금전 소비대차를 해줬어.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 소비대차 해줬어. 여기도 1억이고 여기도 1억이라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갑 입장에서 자기가 빌려준 1억, 이거 금소 1억 해소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신용으로 1억을 빌려줘 친구한테. 근데 친구가 돈을 안 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해가지고 재판을 신청해서 승소 판결 얻어가지고 그 판결을 가지고 또 그 채무자가 부동산 빼돌려버리면 안 되니까 못 빼돌리게 가압류 가처분 해놓고 강제징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간이 몇 년 걸려 해소하는데 최고 빠르면 3년 3년에서 4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기 싫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면 갑이 이제 저당권자가 되겠죠. 근데 1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변제기 지나면 바로 법원에다가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뭐예요? 경매를 뭐 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예요. 임의경매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몇 개월이면 해결돼. 보통 경매 신청하면 한 달 후에 일정이 딱 나와요. 그러면은 3, 4개월이면 해결돼. 몇 개월? 3, 4개월이면 해결된다. 고생도 안 하고. 여기는 재판을 하려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볼까요? 그러면 자
갑이 을한테 자 1억을 빌려줬어요. 금소했어요. 근데 갑은 을을 못 믿어요. 그래서 을의 뭐에다가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 이 물권이니까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갑이 저당권자예요.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바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아파트를 자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일단 서류 검토를 하는 거예요.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경매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자 여기 아파트 소재지 등기소가 있을 거 아니라고요.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촉탁해요? 경매 개시 등기를 촉탁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경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매 신청해서 경락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개월? 3, 4개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자 경매 신청이 실행이 되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가 실행돼서 A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럼 A는 여기 경락대금 내놓고 아파트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락대금에서 이 사람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거예요. 얼마? 빌려준 돈 1억, 1억을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에서 시험에 제일 잘 물어본 것이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일 잘 물어본 것이 이 1억. 1억하고 이 아파트 담보물.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억을 뭐라고 그래요? 1억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 자, 채권은 1억이죠. 그 다음에 이거 채권 1억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피 묶었죠. 담보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피라는 얘기는 묶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딱 묶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그냥 1억만 이야기하면 그냥 채권이고 저당권까지 설정하면은 그냥 채권이요. 피담보 채권이요.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 피담보 채권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피담보 채권은 처음에 자 원금 1억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처음에 돈 빌려줄 때 여기 당사자 갑하고 을하고 1억에 대해서 이자 뭐 5% 주기로 하자. 뭐 7% 주기로 하자. 둘이 약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약정담보예요. 유치권은 법에 정해진 법정담보지만 이건 약정담보. 그래서 이자 5%로 하자. 7% 하자. 그럼 7%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약금은 만약에 채무자 너가 약속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하면 별도로 500만 원 더 물기로 하자. 그 위약금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자는 매월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2번 이상 연체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이자? 연체이자. 그러면 자 보세요. 보통 이자는 지금 조금 올라서 옛날은 5% 지금 7% 정도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담보대출 이자 7% 주다가 2번 연체했어. 연체자는 몇 프로예요? 지금 몇 프로예요 보통? 13%예요. 그러니까 1억 빌려서 7%면 700만 원이죠. 1년이면 나누기 12로 하면 얼마예요? 계산 대충 하면은 한 50 몇만 원, 60만 원, 그 정도 되죠, 이자가. 그러다가 13%면 얼마예요? 거의 배로 가잖아요. 1,300만 원. 이걸 갖다가 12로 나누면 한 110 얼마 되겠네. 그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연체이자는 무겁지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연체이자, 그 다음에 무슨 비용? 실행비용. 실행비용은
자, 담보물 시가의 곱하기 1.5%예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만약에 5억짜리야. 그럼 5억짜리 1.5%면 얼마일까? 5억짜리 1.5%면 1억 1.5%, 15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5억이면 750만 원. 그래서 750만 원을 법원에다가 먼저 선납을 한 거예요. 선납하고 언제 경매 신청할 때 이 750만 원을 딱 내고 경매 실행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이 채권자를 위해서 법원이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수수료 얼마 받아? 지금 보니까 여기 5억짜리는 얼마 받아? 750만 원. 비싸요, 싸요? 허벌나게 비싸잖아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뭐예요? 원금, 이자, 유학금, 연체이자, 실행비용. 이게 실행비용 피담보 채권의 범위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자, 원금은 1억인지 아시겠죠? 1억. 이자는 그러면 시험에서 지문 이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 없다. 돈 받을 때까지 계속 붙어요, 이자.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금.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딱 등기부에 나타나 있어. 등기부에. 그래서, 여기 등기부 보면은, 여기 저당권은 갑구요, 을구요? 을구. 그러면 여기잖아요. 을구,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니까, 을구 보면 1번 저당권자 누구? 그리고 여기에, 자, 원금은 얼마요? 이자는 몇 프로요? 원금은 얼마, 이자는 몇 프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유학금은 얼마요?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된다니까요, 등기부에. 다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체이자 잘 물어보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 1년 제한이라고 나왔어요. 1년 제한. 1년 제한. 그 말은, 자, 7%로 하다가 연체를 하면 몇 프로로? 13%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이 되면, 1년이 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어디로 가? 돈 갚을 때까지 7%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는 거는 누구는 주장할 수 있는데 누구는 주장 못하나.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자, 7%의 이자 주다가 연체하면 13% 올랐잖아요. 근데 1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자, 설정자인 채무자는 주장하고 못하고. 이게 시험 문제니까. 주장하고 못하고. 못하고.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후순위 권리자는 주장하는데 채무자는 주장을 못할까요? 그러면 여기 1년 제한은 누구와 누구 관계냐면 저당권자하고 후순위 권리자하고 이렇게 관계예요. 이게. 채무자가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채무자는 주장을 못해요. 당사자가. 왜? 당사자가 여기 1년 제한에서 당사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1년 제한은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가 당사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당사자라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1년 제한. 후순위가 1년 제한하면 다시 몇 프로로 가는 거예요? 몇 프로? 7%.
그래서 후순위 권리가 주장한. 이게 시험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실행비용. 실행비용은 선납, 후납. 선납. 그죠? 먼저 내야 되잖아요. 경매 신청할 때 내야 되는 거. 이거 만약에 안 들어오면 경매 실행하겠어, 안 하겠어, 법원에서? 안 하죠. 이거 들어와야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담보물 시가에 대해서 1.5%를 먼저 선납을 해야 돼요. 부동산이 만약에 10억짜리면 10억이다 1.5%를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럼 1,500만 원 먼저 내야 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피담보 체크론 포함.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피담보 체크.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범위, 담보물의 범위. 담보물의 범위가 나와요. 이걸 우리는 저당권의 범위 그래요. 저당권의 범위. 저당권의 범위. 저당권의 범위. 그러면 자, 여기에 건물 들어가죠. 그 다음에 토지 들어가죠. 건물에 대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이게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 있죠.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지분. 그래서 자, 우리는 건물과 토지,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지분에 대해서는 목적의 범위에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데, 자, 종물, 부합물, 종된 권리, 과실. 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종물, 토지에 대한 종물, 지상권에 대한 종물, 전세권에 대한 종물, 지분에 대한 종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종물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종물 들어가죠. 부합물도 들어가죠. 종된 권리 들어가죠. 과실은 세모로 가요, 세모.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실은? 지금 여기 담보물은 건물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니까 뭐가 생겨요? 아파트면 세 내놓으면 뭐가 나와요? 차입 나와요, 차입. 그죠? 근데 저당권자가 이 아파트를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안 미쳐요. 근데 언제는 미쳐요? 자, 돈을 안 줘요. 최고에도 안 줘요. 그래서 이 갑이 법원에다가 이 아파트 경매해달라고 법원에다 경매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서 경매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했죠. 등기해달라고. 그때부터 압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이후로 생기는 과실은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경매, 개시, 등기 전에는 미치지 않아요. 왜? 점유를 안 하니까. 그러면 경매, 개시, 등기 뭐에는? 후에는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그래서 이 과실은 세모라니까. 자, 이겁니다. 종물, 부합물, 종된 권리, 과실. 이게 지금 4개 범위가 나와요. 그럼 한 예로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뭐냐면 부속물이라고 나와요. 부속물. 부속물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부속물 안 미칩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 토지인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가 신축했어요. 건물에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왜? 토지 등기부 건물 따로따로잖아요. 그래서 부합물 안 미치죠. 농작물 안 미치죠. 건물 안 미치죠. 그 다음에
임목 등기.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 왜냐하면 임목에 등기하면 토지하고 별개로 가기 때문에 안 미쳐요.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특히 이 종된 권리. 이게 엄청 중요해요. 종된 권리. 종된 권리. 종된 권리가 뭐예요? 자, 이거 설명을 할게요. 종된 권리. 자, 갑의 X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을은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뭐 하고 싶어? 신축하고 싶어. 근데 자, 을은 땅이 있어, 없어? 아니, 지금 이 토지가 누구 토지요? 갑 토지요. 근데 을은 지금 땅이 없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싶은데. 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죠. 지상권을 설정하고 뭐까지 하면, 등기까지 하면 이 사람 뭐예요? 지상권자가 되겠죠. 아니면 임대차 뭐를 하고 임대차는 이제 등기는 아니겠죠. 계약을 하고, 그럼 여기는 뭐예요?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은 그 뭐가 되겠어요? 지상권자가 뭐예요? 임차권자가 되겠죠.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람은 위에다가 건물 신축할 수 있어, 없어? 우리 신축할 수 있어, 없어? 왜?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 짓는 거잖아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을이 갑하고 지상권을 설정하잖아요. 또 아니면 을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갑하고 임대차를 설정하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지었다고요. 그래서 을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 평은행에 가서 뭐 했어요? 금소하고 얼마? 만약에 뭐 1억. 근데 평은행은 을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건물에 뭘 설정해요? 저당권을 설정하죠. 설정하고 뭐까지 해요? 등기까지 하죠. 그러면 평은행은 채권자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저당권에 대해서 이 목적물에 대한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주된 권리요, 종된 권리요? 종된 권리라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돈을 안 줘. 그러면 여기 저당권자는 당연히 뭐예요? 이 건물. 법원에다 뭘 신청해? 경매를 신청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B가 낙찰을 받았어. 그럼 이제 소유자는, B가,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제 소유자가? B요. 그럼 건물 소유자 B잖아요. 그럼 건물을 사용수익 하려면 당연히 토지 위에 지나가야 안 지나가야 돼? 토지도 사용수익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용수익권이 뭐예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B가 낙찰되는 순간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당연히 누구의 권리에 종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B에. 왜? 무슨 권리니까? 보세요. 여기 종된 권리니까. 종된 권리는 담보물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종된 권리. 이게 대표적으로 지상권, 또 뭐예요? 임차권. 또 하나 더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도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대지 사용권. 자, 여기 101동이고요. 여기가 1501호. 1501호는 무슨 부분이라고 우리는?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뭐 있어? 승강기. 승강기는 공용 부분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복도 계단 있잖아요. 복도 계단은 무슨 부분? 공용 부분. 그거 봅시다. 여기 전유 부분은 주된 권리요, 종된 권리요? 주된 권리요, 주된 권리.
이 공용 부분이나 대지 사용권, 승강기는 무슨 부분이요? 종된 부분이라니까. 그러면, 자, 여기 소유자가 갑이요. 1501호가. 갑이 무엇이가 필요하게 됐어? 돈이가 필요하게 됐어. 그럼 어디 갑니까? 농협은행 갑니다. 농협은행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요. 금전 소비대차. 얼마, 2억 빌렸어. 근데 농협은 갑을 못 믿어. 그래서 여기 1501호에다 뭘 설정해?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그리고 뭐까지 하면? 등기까지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저당권에는 이 종된 부분, 당연히 어째 미쳐 안 미쳐? 그게 무슨 권리요? 종된 권리. 자, 봅시다. 돈을 안 주는 거야. 못 기다리고, 참다 참다 못 참고. 자, 이 저당권자는 법원에다 뭘 신청해? 경매 신청해. 누가 낙찰받았어? 아니, 얘기 아니야. C로 할게. C가 낙찰받았어. 그럼 C는 경락등 내고 아파트 소유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승강기나 복도나 계단이나 대지 사용권하고는 무슨 아무 말이 없어도 자동으로 갑의 권리였다가 이제 누구 권리로 되는 거예요? C 권리가 되는 거예요. 왜? 저당권의 목적물 범위가 영향을 미치니까 안 미치니까? 미치니까. 무슨 권리니까? 종된 권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자고. 그러면 자, 당연히 건물, 토지, 지상권, 전세권, 지분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종물, 부합물, 종된 권리, 종된 권리까지 무조건 미치고, 과실은 경매 개시 등기 전에는 안 미쳐. 첨의를 안 하니까. 경매 개시 등기 후에는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래서 요 4개 엄청 중요하다니까. 그러나 부속물, 농작물, 토지에 대한 건물, 임목 등기를 갖춘 거는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특히 종된 권리 조심. 계속 이놈 가지고 계속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제가 종된 권리가 해년마다 계속 물어봤어요. 심지어는 31회 때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거 지워도 되겠죠. 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갑이 돈이가 필요해서 자, 은행에 가서 금소하고 자, 2억 했어요. 근데 은행은 갑을 못 믿으니까 갑의 X 토지에다가 뭘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자, 갑이 병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뭔대차? 임대차를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했어. 누가요? 병. 아니, 병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갑하고 병하고 임대차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했다고. 그럼 건물 누구 거요? 누가 건물 졌다고요? 병이. 그 병은 지금 갑의 땅에다가 지금 건물 진 거죠. 그래서 병이 돈이가 필요하게 됐다고. 그래서 자, 병이 자, K은행에 가서 뭐 했어요? 금전 소비 대체했다고. 얼마? 자, 3억 했어. 근데 K은행은 지금 병을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그래서 여기다 뭘 설정했어? 저당권 설정하고 등기까지 했다고. 그러면 자, 여기 병은 소유자죠, 지금. 건물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니까 소유자면서 설정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저당권자죠. 그러면 자, 여기 토지에 대해서 을은 저당권자죠. 그 다음에 K은행도 저당권자죠. 그쵸? 그러면 자, 돈 안 주니까 경매를 실행해서 자, A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구요?
A요. 그러면 여기 저당권은 경매가 실행하더라도 날라가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답이 경매가 실행돼서 A가 낙찰을 받으면 여기 저당권이 소멸되잖아요? 소멸되면서 이것도 소멸된다고 나왔다고. 그게 답으로.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실행된 거고, 토지는 아직 경매를 실행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저당권자는 소멸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경락대금에서 이 사람은 배당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물에 대해서 배당은 별개로 가는 거고, 이 토지는 여기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행 저당권은 여기 토지에만 미치는 거예요. 건물에는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건물에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가 지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종된 권리도 아니에요.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여기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하고 건물에서 저당권은 전혀 별개란 이야기예요. 별개니까 여기 보면 토지 건물이 있다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에서 건물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니까요. 요게 31회 때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별개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자 교재에서